2013년 오늘 대한민국은 헌법과 국민의 주권이 불의한 집권 세력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급기야 진상규명에 노력해온 수사팀까지 교체하는 은폐 조작 만행을 기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부정선거, 진실은폐,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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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만, 범죄 혐오, 새누리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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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 제도 개혁,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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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문란, 관권선거 책임자를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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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수사방해, 부당압력, 사인방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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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예, 국정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회복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11.6 36주년을 맞아서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 한국에는 독재가 필요하다. 온갖 망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부자 세습 정권의 어버이 수령이라는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영구 집권을 꿈꾸는 유신의 잔존 세력들이 독처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이 헌법 불복 세력의 음모대로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계를 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집권 세력은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이제는 이를 덮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세계 언론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부끄러운 진실을 덮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정원의 대상개입 사건 수사팀이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로 판단한 사실을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면서 수사를 가로막은 지검장이 여전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강행하려던 수사팀장은 수사팀에서 쫓겨났고 국정원의 트위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며 분노했던 수사팀 검사들은 지검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젊고 용기 있는 수사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죄로 감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수사팀은 감찰을 받느라 추가 수사나 공소 유지에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판은 막바지로 가고 있고 이제까지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검사를 새 수사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새 수사팀장은 아마도 정권의 핵심들과 코드가 잘 맞는 검사일 것이고 상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검사일 것입니다.
새 수사팀장의 위에는 나는 솔직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국정원의 트위터 팀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지검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권력의 강력한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철면피한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 정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내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불순한 의도는 언제나 국민에 의해 좌절됐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정권 연장 차원의 범죄입니다.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수사 방해나 외압 행사 역시 중대 범죄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은폐 기도가 더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나 여당에는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성한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대선 불복이라면서 호통을 치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억지가 더 센 억지를 낳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국민과 대한민국이 점점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지난 7월 검찰이 밝혔던 검찰개혁안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권을 보장해주자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너무나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훈장을 줘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검사를 특임검사로 해서 현 수사팀의 수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있더라도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고 전국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집권 세력에게 경고해둡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 불복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에 국가정보원,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헌법 불복이라면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헌법 불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식에서 헌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 불복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곧 방조이며 헌법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 8개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낡은 세력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다시 부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생복지 공약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지금 국민과 민주당이 헌법 불복 세력과 벌이고 있는 싸움은 민주주의의 투쟁이자 민생 투쟁입니다. 이렇듯 전국 상황이 날이 갈수록 엄중해 가고 있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이 보다 비상한 각오와 결기로 남은 국정감사에 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듯이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보다 치열한 자세로, 보다 야무지게 그동안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바구니에 담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건투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 살며시 공작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원상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특검 수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것을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해라 라고 했던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정권이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수사 포기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 방식도 참으로 야비하기 그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극도의 야비함을 보여줬습니다.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문화부 차관을 임명 내지 인사 발표를 한 날 밤에 야밤에 결정을 해서 언론이 없는 토요일 날 오전에 이것을 공작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공작적으로 야밤에 은밀하게 이렇게 살며시 살토시 인사 조치를 한 것인지 국민들은 그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로 수사팀장 교체와 임명을 물타기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검찰총장의 인사 소식으로 이것을 완전히 덮고 가려고 하고 있는 참으로 공작 정치의 아주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공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아마추어인데 공작은 참 프로입니다. 민생에는 무능하지만 공작에는 유능한 정권이라는 점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공안 통치의 공작 정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눈을 똑똑히 뜨면서 지켜보고 있고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맡겨둘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검찰 내에 양심 있는 검사들의 젊은 검사들의 용기와 소신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뒷받침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우리들의 의지와 바람에 재를 뿌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총력적인 투쟁을 전개해서 모든 것을 끝까지 밝히고 그리고 방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추적은 끝까지 집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가능한 수사는 즉 정쟁적 요소는 국회 밖에서 검찰에서 맡아서 공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검찰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개혁은 국회 안에서 이뤄낼 것입니다.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방금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11.6이었죠? 어제 11.6 그 기념식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신시대를 그리워한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친일, 독재, 수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친일, 독재, 수구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활개치고 있고 그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독수 세력의 부활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민주당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완전히 민주당의 페이스였습니다. 국감 초반 박근혜 정권의 5대 난맥상을 파헤치는 실정 두각에 집중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들춰냈습니다. 또 두 번째,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는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 파기를 70개 이상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24시간 불철주야 쪽잠을 자면서 우리가 걷어올린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사의 난맥을 집중적으로 들춰냈습니다. 네 번째, 친일 찬양과 독재 미화, 역사 왜곡의 실상과 문제를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발하는 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4대강과 원전, 그리고 자원외교의 비리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국감 중반에는 민주주의 살리기, 민생 살리기, 약속 살리기 목표 이행에 주력을 해서 또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살리기란 측면에서 부정선거 문제와 공정방송 그리고 역사 왜곡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팀장의 국감 증언 유도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생 살리기, 동해안그룹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알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나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고발했고 들춰냈습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했고 국민연금 행복위원회는 아무 역할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또 4대강과 자원외교 혈세 낭비도 잘 파헤쳐냈습니다. 그리고 약속 살리기란 측면에서 우리는 공약 파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위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공약 파기와 약속 파기였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국감 활동의 성과가 그러한 지표상으로도 측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 후반입니다. 우리는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종합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초반에, 중반에 그리고 펼쳐놨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또 대안적 비판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종을 울리는 국감으로서 2013년 국감을 우리는 마무리할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민생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되살리는 그런 국감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비공개 때 우리 정성호 수석께서
앞으로의 의사 일정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사 일정 많이 참고를 해서 의정 활동이나 각 상임위배 활동, 또 의원님대 활동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결위, 결산 질의도 우리가 앞으로 이 국감에서 다 하지 못한, 또 국감에서 남겨진 많은 과제들과 이슈, 그 중에서 특히 이 부정 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은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 바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정성훈 수석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대정부 질문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활용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과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줄줄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들께서 단순히 인사청문회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신임 인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검증 작업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휴일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국정원으로 파는 이제 각 곳곳에 이제 모델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된 거고, 이것은 이제 이게 세트입니다. 보훈처에서 만든 건데 1편부터 쭉 이렇게 CD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몇 개입니까? 11개씩. 이걸로 가지고 이제 22만 명의 국민들을 보훈 교육을 시켰던 이겁니다. 자료.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건 행안부에서 만든 PT 자료용 작년 10월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예년이 없이 행안부가 안전행정부가 1월에 지침을 내리고 10월에 이걸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것. 그 다음에 이것은 5월에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게 되고요. 이 국정원 것은 만들어진 날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국방부에서 지금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약 한 170만 명의 예비군 교육을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중복도 있을 수 있는데, 어림잡아서 170만, 보훈처 22만, 그리고 국정원 자료, 행안부 자료, 안행부 자료는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 제가 직접 다 확인했는데, 예를 들면 어느 곳은 받긴 했는데 너무 내용이 조잡해서 그냥 실시를 안 한 것도 있고 그랬다 그래요. 어떻든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들고 있는데, 보훈처, 안행부, 그리고 국정원 자료, 이 내용은 모두 종북 세력으로 우리 진보 또는 민주당을 종북 세력화시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이 사실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국정원 예산으로 다 쓴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은 있는데, 이 보훈 교육자료 22만 명을 교육했던 이 자료에 예산을 어디서 나서 했냐라고 했더니 계속 후원만 받았다, 밝힐 수 없다, 계속 이런 겁니다. 이건 작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이 비용이나 이 교육 숫자나 또 내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관권 선거가 아니라 관권 부정 선거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공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 본 의원님들 계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